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엘체 대 에스파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체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0대4로 대패했습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기에는 여러모로 무리였던 상황이라 승점 한 점을 노리고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전반 8분 만에 아센시오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경기가 꼬여버렸던 것이 치명적이었고 결국 박스 안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은 상태죠. 기본적으로 65% 이상의 슈팅을 박스 안에서 허용하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허용한 4골도 모두 박스 안에서 허용했죠. 에스파뇰의 전진을 위험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수비로 어느 정도 저지할 수는 있겠지만 롱볼로 직접적인 박스 타격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수비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수비에 전념하는 타입이라 득점력에 있어서는 기대를 할 팀은 아닙니다. 리그에서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 그나마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들을 상대로 홈에서 멀티 실점을 내준 적은 없었지만 득점력이 발목을 잡으면서 1무 2패를 기록하는 등 롱볼 위주의 팀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에스파뇰은 강등권과는 한 점 차이라 잠재적인 경쟁자인 엘체를 반드시 잡고 순위를 올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 소시에다드와 2대3으로 난타전을 벌이는 등 5경기 연속으로 골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전방위적으로 거친 플레이와 태클 위주로 수비를 하는데 태클의 성공률이 아주 높아 볼의 방출을 막아내는 플랜이 잘 풀리는 경우에는 강팀들을 잡아내는 등 상당한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파울로 인해 내주는 세트피스 실점이 많다는 약점은 감안해야 하는 상태인데 엘체가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도 3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셀루의 장신을 이용한 극단적인 롱볼이 주를 이루는 상황인데 호셀루는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는 측면 자원인 푸아도를 최전방 자원으로 썼지만 푸아도의 작은 신장 때문에 푸아도는 퍼치 수가 필드 플레이어들 중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르데르의 온더볼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롱볼과는 또 다른 공격 방식을 선보이는 중이죠. 다르데르는 현재 2경기 연속으로 평점 8점을 넘는 활약을 해주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골까지 넣었습니다. 에스파뇰이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태. 기본 플랜인 롱볼을 고집하더라도 엘체의 박스 안 수비가 불안함을 감안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려우며 최근에는 다르데르를 극대화한 공격으로 득점력에서 에스파뇰이 상당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파뇰의 거친 플레이로 인한 세트피스 문제는 고려해야겠지만 엘체가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유형도 아닙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에카노 대 세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요는 헤타페와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PK를 놓치는 불운도 있기는 했지만 애초에 상대의 자책골이 아니었더라면 패배가 유력했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라요의 스타일은 전방부터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스타일로 최대한 상대의 전개를 후방부터 방해하려는 스타일. 지난 경기 상대인 헤타페도 상당히 거칠게 플레이하는 스타일이고 정교한 빌드업에 의존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으니 상성에서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3대2로 잡아내는 등 점진적인 전진을 추구하는 팀을 상대로는 꽤 강한 모습을 드러냈던 편이죠. 세비야도 후방 빌드업과 중원의 힘을 바탕으로 전진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라요가 상성이 잘 맞는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방부터 강하게 나서면서 공격진으로 가는 패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죠. 올 시즌 라요가 이 방식으로 하위권 팀들을 잘 잡아내고 있다는 점도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홈에서는 11위 이하 팀에게 패배를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세비야는 유로파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PSV를 3대0으로 잡아내면서 전망을 상당히 밝게 했습니다. 리그에서는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엠네시리도 유럽 대항전에서는 다르다는 듯 득점을 신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경기 압박을 중시하는 PSV를 상대로 좋은 성과를 냈지만 사실 기대 득점은 0대로 오히려 PSV보다 낮았고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빅찬스라고 할 만한 장면은 적었던 셈이죠. 라요의 전방 압박으로 인한 후방 빌드업에서의 장애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최근에는 나름 리그에서도 득점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전방 자원들의 전반적인 리그 성적은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정에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부담스러운 사실. 홈에서는 리그 기준으로 4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5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중 경기로 인한 여파까지 생각한다면 세비야가 고전하는 양상이 되는 것도 충분히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주중 경기 여파와 원정이라는 이중고를 세비야가 떠안아야 하고 나요의 전방 압박 능력도 후방 빌드업 위주의 세비야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리그에서는 공격진들이 대거 부진하고 있어 지난 경기와 같은 대량 득점 찬스를 기대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AT 마드리드 대 빌바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셀타비고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3경기 연속으로 패배가 없습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도 승점 3점을 얻어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답답한 건 공격력, 모라타와 그리즈만이 찬스를 많이 놓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되고 있는데 최근 2승 1무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둔 경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시메오네 감독의 한 골 차 상황에서 수비적인 교체를 자주 가져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메오네 감독이 빌바오의 공격력을 부담스러워해 초반부터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 수비진이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은 꽤 좋습니다. 최근 호조를 타고 있는 것도 수비진이 실점을 잘 억제한 덕이기는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올 시즌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빈도가 작고 시메오네 감독의 수비적인 교체도 경기를 굳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대표적인 경기가 1대1로 비겼던 헤타페 전 잠그기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너무 조기부터 수비적인 태세로 들어가고 있어 상대가 긴 시간 동안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면 결국 뚫리는 양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빌바오는 발렌시아를 2대1로 잡으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이 나오면서 시즌 초반 훌륭한 기세를 잡게 해주었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빌바오의 공격은 철저히 역습과 기동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무니아인이 방향타를 잡고 이냐키, 니코 등 기동성이 좋은 자원들이 다방향으로 전진하면서 파괴력을 높이는 타입입니다. 다만 양 윙어들이 기동력을 제외하면 섬세함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을 낮추거나 압박을 가해 역습의 템포를 죽이는 경우 공격력이 잘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편이죠. 당장 아틀레티코와의 홈 경기에서 아틀레티코가 점유율을 포기하고 내려앉아버리자 무득점에 그치고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늘어나는 것이 변수이기는 하나 아틀레티코가 빌바오의 공격력에 부담을 느낀다면 경기 자체를 수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높고 상대 감독인 시메오네가 조기부터 잠그기에 들어가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다실점 시나리오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물론 리그에서 2023년에는 무실점 경기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거둔 0대0 무승부가 유일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아틀레티코가 빌바오의 공격력을 부담스러워해 초반부터 수비적인 스탠스로 경기를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바오도 아틀레티코가 대놓고 내려앉았던 직전 맞대결에서 공격적으로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정에서는 빌바오의 수비가 자주 뚫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아틀레티코가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틀레티코의 전반적인 공격력도 좋지 못해 승무패 접근은 다소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카디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메뉴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홈에서 무승부를 거둔 것이라 팬들의 불만은 상당하기만 했는데 사비 감독의 용병술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비 감독도 명장병이 발동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가비를 위시한 가짜 윙으로 효과를 상당히 보았지만 문제는 수비진의 구성입니다. 중요한 무대에서 갑자기 로테이션을 돌린 모습이었는데 무려 마르코스 알론소가 출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비 감독이 가짜인 전술로 중원과 전방에 힘을 주는 타입이라 후방에 상대적으로 수비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때문에 커버를 위해서는 수비진의 기동력이 필요한데 느린 알론소가 레시포드에게 탈탈 털린 것이 무승부에 그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카디스가 메뉴처럼 상대의 수비라인을 직접 압박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 지난 경기 같은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다만 페드리가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번 경기에서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비가 중원으로 내려와 상대의 어그로를 끌면 우측 메잘라 위치에서 공간 침투를 해주는 선수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카디스가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대응하면서 바르셀로나를 꽤 잘 상대해왔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카디스는 지로나를 이기면서 서서히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지로나가 최근에는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비기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속공 상황을 잘 살리면서 2골을 전반에 적립한 것이 효과를 보았죠. 카디스는 강팀들을 상대로 의외의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바르셀로나 같이 점진적인 전진을 추구하는 스타일을 잘 막아내는 편입니다. 바르셀로나와 비슷한 스타일인 비아레알, 베티스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무승부를 거두었던 바 있었고 지로나를 상대로는 아예 1승 1무로 우위를 잡았습니다. 라인을 내리고 버틸 때의 안정감은 전력 대비 괜찮다는 평가까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으로 대열을 잡았을 때도 한 골 차이로 최대한 경기를 몰고 가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득점력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상대 수비진에도 누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수비진을 직접 노릴 만한 전력도 아니고 주포라고 할 수 있는 네그레도도 아직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디스가 라인을 내리면서 바르셀로나의 득점력을 최소화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바르셀로나가 아주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비의 가짜인 배치로 공격에서 이득을 크게 보던 페드리의 대체자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력의 우위와 홈이점으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